네, 여러분은 이제부터 13장 포인터와 동적 메모리 할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적이라는 것은 정적 메모리 할당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이고요. 즉, 지금까지는 우리 컴파일 시, 그러니까 소스 상에서 미리 정해져 있었죠. 얼마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할당할지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동적으로 얼마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게 될지를 정해서 그 크기만큼 할당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적 메모리 할당과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에 따른 메모리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초기화, 중요한 메모리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메모리 할당과 해제, 할당에 관련된 다른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메모리와 관련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할당의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int a 혹은 int b 10과 같이 일반적으로 변수 혹은 변수 중에서 특별히 어떤 변수, 배열과 같은 이런 변수를 선언할 때, 자, 이런 변수가 선언하면 메모리가 할당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정적 메모리 할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메모리 크기는 언제 결정되나요? 우리가 컴파일 시에 이미 결정되죠. 왜냐하면 소스상에서 인티저 타입이다. 그럼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인티저 어레이인데 크기가 원색에서 10이다. 그러면 얼마? 40바이트.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할당할지 컴파일 할 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이번에 배울 것은 얼마만큼 할당할지 정해지지 않고요. 실행 시에 그 크기가 정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언제 메모리를 할당하는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할당하고 해제합니다. 전역 변수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리고 지역 변수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함수가 호출될 때 각각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라고 그러면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해제가 되고, 그리고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그때 해제가 되겠죠. 이에 비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은 내가 동적으로 할당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임의적으로 소스에서 해제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개발자가 구현한 로직에 의해서 할당되고 해제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정적 메모리 할당은 사용이 간단합니다. 특별히 메모리 할당과 해제와 관련해서 소스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메모리 루수, 릭이라 그러죠. 메모리가 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적 메모리는 장점은 이에 대비해서 일단 단점을 먼저 얘기할까요? 정적 메모리 방식의 단점은 대신에 비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배열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10 정도 내가 임의로 넉넉하게 할당해 줬는데 실제로 쓰는 건 3개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낭비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얼마만큼 사용될지 정확히 추측해서 미리 충분히 여유롭게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적 메모리는 정확히 이 장점이 되죠. 효율적 메모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메모리 할당할지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메모리 누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 누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 D 슬라이드 살펴보기로 하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는 malloc 함수가 되겠습니다. malloc이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malloc이라고도 합니다. 자, 입력 파라미터는 얼마만큼 몇 바이트만큼의 크기를 할당할지 그 크기를 할당받은 메모리 크기를 입력 파라미터로 주고요. 발환되는 값은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게 되겠습니다. 시작 주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드 타입이죠. 보이드 타입이라는 것은 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려면 형이 있어야지만,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형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형 변환. 즉 보이드 포인트 타입으로 넘은 것을 내가 원하는 형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예를 살펴보자면, 자, malloc-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요. 여기서 4 곱하기 3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인티저에 대한 int 타입에 대한 것이니까 int 타입의
크기가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의 형의 크기가 되어 있고, 그걸 몇 개? 3개고, 이게 아마도 일반적인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 즉, 12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반환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앞서서 보이드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드 스타, 보이드 포인터 타입으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인티저 타입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인티저형 포인터로 이렇게 형변환을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환되는 값은 p array라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적으로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정적인 메모리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적 방식은 결국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인티저 배열이죠. 자, 따라서 이것은 p array 가로 열고 3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겠죠. 즉, 인티저형 원소 3개의 배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int 포인터 p array는 int star malloc 4 곱하기 3 이것과 유미지역으로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러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이니까 솔루션은 13이고요. 13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13문답아 01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빔 프로젝트 마침. 자, 소스 파일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first malloc .c8을 적을 하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메모리를 할당하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maloc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standardlib.h 파일을 추가적으로 인클루드 해줬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할 것은 count 변수 카운트 개수만큼의 더블형 원소를 메모리 할당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카운터 인티저형 타입 인트 타입으로 카운트 변수 선해줬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시작 주소를 전달받을 포인트 변수로 일단 BMI로 할게요. BMI는 0, 널 이렇게 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BMI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시작 주소 PBMI에다가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PBMI는 더블 포인트형으로 일단 현변화 먼저 하고요. malloc 해주고, 자, 더블 타입 얼마죠? 1바이트가 사이즈 얼마죠? 8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스마트하게 사이즈 오브를 직접 써서 사이즈 오브 곱하기 죄송합니다.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더블 곱하기 원소 개수 몇 개라고 그랬죠? 카운트 개수만큼만 할당을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개수가 지금 0이니까 일단 여기를 5만큼 해서 그러면 이제 5개만큼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자, 만약에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다. 그러면 maloc은 메모리 할당이 성공하면 적겠습니다. 메모리 할당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널이 아닙니다. 널이 아닌 값이 오기 때문에 PBMI 값이 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당이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지 않다면 간혹 메모리 할당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오류가 발생했겠죠. 그때는 이제 PBMI 값이 널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메모리 할당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즉 할당이 실패하면 널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malloc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가장 주의할 점, 반드시 할당 이후에 성공하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다. 그럼 이게 일종의 뭐랑 같다고 그랬죠?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더블형의 카운트 개수만큼 원소가 연속에 있는 거니까요. 자, 따라서 PBMI 0은 1.1 그리고 PBMI 5라고 했는데 3으로 고칠까요? 2.2 3.3 이렇게 대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값이 할당된 PBMI 그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폼을 이용해서 출력해 볼까요? 자, 그럼 이걸 위해서 분기 변수로 int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i는 0. 그래서 i는 0부터 i는 얼마까지? 예, 카운터 개수만큼 1씩 증가해 가면서요.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BMI. 자, PBMI I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또 어떤 방식도 있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PBMI에서 예, I만큼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기 때문에 스타, 예, 스터디스크하고 PBMI 플러스 I 하면 PBMI로부터 I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하고 그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이처럼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요. 네, 해당되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동적 에몰록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해 보았는데요. 이걸 정적 메모리 할당 방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 여기서 이렇게 정해줘야 되죠. 더블 PBMI 원소 개수가 3개니까 카운트는 0 이렇게. 자, 이렇게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일단 빨간 줄 나는데 컴파일 해보면 예,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났냐면 자, 여기 구라인인데요. 자,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려고 그러면 상수식,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변수, 카운트를 넣었기 때문에 변수의 값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숫자 3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예, 컴파일이 되겠죠. 예. 하지만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이 카운트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동적으로 달라져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와 같은 예, 스태틱 방식이 어렵습니다. 정적 메모리 할당 방식이 어렵고요. 굳이 한다 그러면 메모리를 임의의 크기로 아주 크게 해줘야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메모리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책에 소스에 있는 것처럼 스캔F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에다가 입력을 받고요. 단 원소의 개수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카운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오류 처리하도록 그래서 프레임을 그냥 중간에 강제 종료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터가 0보다 크니까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식으로 되겠고요. 실제로 그리고 프로그램 책 소스에서는 할당받은 개수만큼 도는데 폼 안에서 이제 임의 값을 설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카를 열고 PBMI 플러스 i는 얼마로 넣었죠? 10.0 곱하기 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네, 4개로 개수를 입력하면 차례대로 0부터 3까지 4개의 값을 임의로 설정하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앞서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하는 free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emalloc 함수와 마찬가지로 standardlib.h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앞서서 할당한 메모리 시작 주소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해제할 시작 주소를 넘겨주게 되면 해당되는 주소로 이제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보기 전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가능한 한 메모리 해제하기 전에 메모리 주소가 널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널인 주소를 굳이 프리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예제를 보자면 그래서 if PBMI 그러니까 요 포인터 변수 이 시작 주소가 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free PBMI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first_envelope.c 파일에서 자, 우리가 메모리 할당이 성공하고요. 메모리 할당하고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을 경우에 할당된 메모리가 사용이 했죠. 그럼 사용이 끝났으면 사용이 끝난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내가 사용했던 메모리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해서 PBMI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슬라이드에 살펴봤던 것처럼 PBMI가 널인지 아닌지 체크해 줄 필요가 없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이 if 문안에서 먼저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는지를 점검했죠. 자, 따라서 굳이 뭐 여기서는 점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제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if 문을 통해서 PBMI가 널인지를 체크해서 널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메모리 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연습 문제는 조금 분량이 좀 되는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자면 책 354페이지를 보시자면 거기에 뼈대가 갖춰져 있죠. 뼈대 갖춰져 있고 그 남은 뼈대를 이렇게 채우는 것이 이번 연습 문제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는 먼저 학생 수를 입력받고서 느낌이 오죠. 뭔가 동쪽으로 메모리 할당해야겠다 느낌이 딱 오죠. 입력받고서 학생별로 점수를 입력을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입력받는 게 점수네요. 그렇죠? 점수를 만약 3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 두 번째, 세 번째 점수 각각 입력을 받네요. 입력 끝나면 입력한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계속 루프를 도는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연습 문제 1번의 전체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함수가 두 개 있네요. 먼저 점수를 입력받는 함수랑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로 들어가자면 메인 함수에서는 두 while문을 통해서 학생 수를 입력받고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계속 루프를 도는 경우죠. 자, 원래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메모리 할당하고 그리고 메모리 해제하고 그 중간에 두 개의 함수인 두 인풋과 그리고 get average를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순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메모리 할당을 하기 전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메모리 할당 할 때 0보다 큰 크기로 할당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먼저 조건을 검사를 해야겠죠. 어떤 조건이냐면 학생 수가 0보다 커야겠죠. 학생 수보다 0보다 크면 메모리를 할당하고 함수도 호출하고 메모리를 출력하고 마지막에 메모리를 해제해야겠죠.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어가서 while문의 그 중단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마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먼저 메모리 할당부터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할당을 해서 시작 주소를 입력받는 함수는 포인터 변수인 pscore가 되겠죠. 자, 따라서 pscore는 형변한 int의 int 포인터형으로 형변을 해주고요. mblock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얼만큼 되죠? size of 자, 점수가 인티저형 점수죠. int형 배열에 저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size of int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학생 수가 카운터가 되니까 카운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메모리 할당을 했다. 그럼 바로 두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것인가? 아니죠.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pscore가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난널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입력값을 받고 계산하고 출력하고 메모리 해제하는 이 순서를 가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모리 할당에 실패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거죠. 메모리 할당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로직을 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 할 거는 뭐냐면 이제 toInpu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toInput 해서
또 인풋은 학생 수는 카운트고요. 그리고 p스코어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average는 어떻게 되죠? 자, 평균값을 저장할 변수는 average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 average는 get average로 호출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get average count 그다음 p스코어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출력은 이와 같이 평균 점수는 %f입니다. 다시 해원수를 입력하세요. 에버리지 구한 것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메모리 해제는 풀이 p스코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사용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메모리 해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인 함수의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으로 doInput과 getAverage 함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Input 함수는 전달받은 회원수만큼 학생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해당되는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루프문을 돌아야 되니까 분기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score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도록 하죠. 그래서 n정부터 i는 count까지 일씩 증가시켜 주면서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빼먹겠습니다. 뭐냐면, 자, 포인터 변수로 전달받았으면 어떻게 해주죠? 반드시 널크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스코어가 난널이고, 그리고 카운트도 0보다 커야겠죠? 인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안 해주는 게 맞겠죠? 유효성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else 문에 그래서 printf로 해서 doInput 매개 변수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루프문을 돌면서 포문 안에서 뭘 해주면 될까요? 학생 몇 번째 학생의 점수는 물어보고 다음 스캔F를 통해서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D 번째 학생 점수는 그래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캔F를 통해서 임시로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해 두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은 점수를 어디다 넣어주면 되죠? 전달받은 별에 해당되는 위치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p스코어가 별의 시작 주소가 되니까 p스코어 플러스 i 해주게 되면 이제 i번째 별의 원소가 되겠죠? 그 i번째 별의 원소 주소가 되겠죠? 그때 그 주소의 값으로 자, 해당된 주소의 값으로 뭘 대입해 주는 거죠? 좀 전에 입력받은 스코어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루프문을 돌면서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해당되는 별의 위치, 원소에 점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나왔지만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죠. 자, p스코어가 별의 첫 번째 주소가 되니까 p스코어 i는 스코어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getAverage 함수인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포문을 돌려야 되니까 자, 분기 변수로 임시로 i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유효성 점검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유효성 점검에 실패했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주고 계산을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포문을 돌면서 먼저 합을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절트에 해당 전달받은 별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그 값을 합을 구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그 학생 수만큼 나누어서 그래서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고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자, 학생 수가 3명. 첫 번째는 90, 100, 95 이렇게 해주면 평균 9에서 출력해줬고요. 학생 수 다시 두 while문을 돌기 때문에 0을 눌러서 이처럼 루프문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메모리 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한번 실행되고 바로 끝나기도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문제처럼 두 while문 같은 걸 써서 계속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계속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고 계속 메모리상에 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학생 수를 입력하고 그걸 또 계속 루프를 도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생 수만큼 메모리를 할당했는데 여기 메모리 해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점점 더 증가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8기가라는 메모리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8기가의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한 7기가쯤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운영체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적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서 특별히 메모리 해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관점은 뭐냐면 메모리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릭이라고 그러죠. 누수 현상,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느려지고 운영체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속 문제의 소스를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it 함수 내 메모리 할당 해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대충 보니까 count1과 count2라는 변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count1이 0보다 크면 네, 메모리 할당을 하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return해서 함수를 끝내버리네요. 자, 두 번째로 자, count1이 0보다 크다면 메모리 할당을 했죠. 자, count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plong array에서 두 번째 메모리 할당을 하고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으면 리턴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뭐 메모리 할당된 메모리로 처리하는 로직이 아마 중간에 뭐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이따 치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 자, 사용이 끝난 주소에 대해서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예, 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널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만 프리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스에서 뭔가 좀 문제될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독자 여러분께서는 딱히 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 오류, 일반적인 경우 말고요. 오류가 난 경우에 보통 실수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count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메모리 할당을 했는데요. count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끝내죠. 자, 끝낼 때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잊은 거 없나요? 아하, 앞서서 pint array 이미 메모리 할당을 했죠. 자, 따라서 여기서 그냥 단수 리턴을 해버리게 된다면 앞서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릭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자, 리턴해 주기 전에 여기에 네, pint array가 낱널이면 pint array를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 끝내줘야지만이 메모리 누수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